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미국 유학생 글로벌 기업 취업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남광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는 이제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예비 신입생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글로벌 기업의 취업의 유일한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국과 미국의 취업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과 취업의 시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취업을 하는 시기 자체가 졸업을 할 예정자이거나 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서 미국은 이 신입사원의 취업 시기가 대부분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늦으면은 4학년 때, 대부분 졸업 전에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개 채용이 아직까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정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 동안에 원서를 넣고 심사를 거쳐서 단체로 면접을 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공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제 점점 수시 채용이 많아지는데 이제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력직들을 위주로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대학교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회사가 사람 뽑으니까는 원서를 냈고 심사를 거쳐서 이력서를 거쳐서 그 인터뷰를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큰 기업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담당자가, 기업의 그 리크루터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선발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on-campus recruiting의 줄임말로 OCR이라고 부릅니다. OCR이라고 부르고, 그 OCR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인턴십을 들어가게 되고, 그 인턴을 통해서 이제 정규잡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미국에서의 신입사원들의 채용 방식이다.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수시 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초창기 엔트리 레벨의 신입사원들은 수시 채용보다는 대부분 이렇게요. OCR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인턴을 뽑고 그들 중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을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수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시기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회사들마다 내가 다 들어가서 지금 뽑고 있는지 안 뽑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력서를 지원하고, 또 혹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히면 이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수시 채용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보다는 대부분 다 학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OCR을 통해서 인턴을 뽑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채용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때 절차가 서류를 먼저 내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 단체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을 뽑는 일반 대기업들의 절차지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주메를 검토하고 레주메를 통해서 1대1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 레주메를 검토하는 시기 자체가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그들 중에서 여름방학 3개월 서머 인턴십을 우리 회사로 와서 직접 또는 벌추얼로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많게는 90% 80% 적게는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보통은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오퍼를 줘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즉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4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4학년이 되자마자 정규직 오퍼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내용들은 이미 앞선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들은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대한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박람회, 뭐 잡페어, 뭐 또는 뭐 커리어 페어라는 거를 봄, 가을 이렇게 열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리크루터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것, 또 오픈 포지션이 뭐다라는 걸 안내하고 또 Q&A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부르고요. 기업의 리크루터들은 인재들을 찾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뽑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런 인터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제도가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OCR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인 사람들 대상으로 심지어 신문에다가도 공지를 하고 뉴스에다가 공지를 해서 삼성전자가 며칠까지 원서를 받고 언제 인적성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에 반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공개 채용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을 직접 뭐 인터뷰해보고 그들 중에 일부를 이제 여름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을 통한 이제 정규직 취업으로 전환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학생들이 OCR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OCR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하고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인터널 리퍼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구글의 내부 어떤 높으신 분의 소개를 통해서 뭐 들어가는 인터널 리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뭐 수시 채용을 통해서 뭐 인터넷에다 공지가 올려지면은 뭐 우리가 HR에다가 직접 어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력서가 통과가 돼서 인터뷰가 되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의 90% 이상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한 신입사원, 또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한 인턴 후에 신입사원으로의 전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 유학 후에 대기업 취업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 온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해서 리크루터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뭐 당신 기업에 좋은 인재인지를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물론 이제 기업 리크루터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이렇게 명함도 주고받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 OCR에 참여를 안 했거나 또는 참여를 했지만 오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일이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를 찾고 혹시 오프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또 이력서를 수정해가지고 일일이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신입사원들은 루트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OCR을 통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에 유학생이 취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영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하느냐,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건 학교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취업 사이드에서 명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들이 그 학교로 와서 학생들을 얼만큼 많이 인턴으로 뽑고 또는 그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는지 에 대한 어떤 것이 이제 좋은 기업에 많이 가서 많이 뽑는 학교가 명문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취업 사이드에서만 보자면은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학교를 지원을 할 때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또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온캠퍼스 리프팅에 참여를 해서 학생을 뽑아가는지를 먼저 좀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희망하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어네스형이나 이런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또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들도 뭐 FBI나 CIA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학교 잡페어에 또 온캠퍼스 리크루팅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재학 중인 또는 내가 입학 예정인 대학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학교 커리어 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또는 학교 커리어 센터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또는 이제 핸드쉐이크라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것은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앱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텐데 보통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인포메이션 세션이나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거, 즉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커리어 관련 이벤트의 정보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핸쉐이크에 가입을 할 때 대부분은 학교 메일, 그러니까 edu로 끝나는 그런 학교 메일, 뭐 UC 버클리 edu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교 이메일 주소로만 가입이 되고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 언제 진행이 되냐면 학교들마다 역시 뭐 차이가 좀 있긴 하고 기업들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학기 초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오는 거는 가을 학기 시작을 하자마자 9월, 10월 요때 이제 가장 많이 캠퍼스 리크루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학년인 학생들은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3학년이 되자마자 9월, 10월에 학교에 OCR 일정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거기로 오는 많은 대기업들 또는 뭐 내가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력서를 내서 내년 3학년 여름방학 인턴십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 취업이 아니라 이 언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인턴십을 뽑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봄학기라는 보통 이제 2월 달에도 회사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가을 학기에 미리 뽑는 경우들이 많죠. 유능한 학생들을 또 인재들을 많이 먼저 선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가을 학기에 뽑아서 1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월이 끝나서 이제 6, 7, 8월 3개월 동안 여름방학에 이제 인턴을 OCR을 통해서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뭐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그런 일정도 또 참여 기업도 확인을 꼭 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태프분이 뭐 학교 이름이나 또 온캠퍼스 리크루팅 커리어 페어 for 2022로 스케줄로 검색을 했더니 여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OCR 참여 기업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을 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커리어 페어나 OCR이 언제 예정이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직 입학 준비 중이신 학생분들이라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입학하려고 하는, 목표하는 대학들을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 학교들의 홈페이지나 또 그런 그 커리어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기업들이 커리어 페어에 참여를 하는지를 미리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최종적인 대학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퍼듀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뭐 이제 엑센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일정들도 다 나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월 7일, 8일 이렇게 양일 걸쳐서 어떤 기업들이 온다라고 쭉 나와 있네요. UCLA 커리어 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제 올해 가을에 Job and Internship Fair인데 핸쉐이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핸쉐이크를 통해서 OCR 참가 신청도 받는다고 되어 있고 UCLA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9월 19일 날 그죠? 먼데이에 Full On-Campus Recruiting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일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리스트들도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핸쉐이크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이건 이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인데 여기도 학교 홈페이지, 커리어 센터 홈페이지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 스케줄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업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쉐이크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프린스턴 학생들은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죠.
이렇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사우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참여 기업들이 아예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한번 리서치 해보시라는 거죠. 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뭐 오랜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우리 학교로 어떤 기업들이 언제 오는데 그 페어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하는 절차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사진에 보시듯이 이렇게 부스가 여러 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스들을 다 회사들이 와서 자기네 회사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은 그 회사 그 리크루터들을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표도 하고 이력서도 전달하고 그래서 바로 인터뷰를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인터뷰를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 어떤 그 일정을 잡기도 하죠. 그래서 이력서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캠퍼스 당일이나 이후에 리크루터에게 인터뷰를 제안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OCR 이후에 만약에 이제 그런 인터뷰 제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내가 명함을 받아오고 그랬던 어떤 리크루터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문의해가지고는 보통 연락이 잘 안 되고 인터뷰가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가능하면은 딱 그 당일날 뭐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약간 그래서 인터뷰 제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화상이나 또는 이제 회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로 가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1차 인터뷰, 보통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뭐 퍼스트 인터뷰, 세컨드 인터뷰까지만 하면은 대부분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슈퍼데이라 그래서 뭐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나 또는 이제 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우리가 슈퍼데이 인터뷰라고 하는데 최종 면접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때는 이제 여러 면접관들과 여러 번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약간 이제 압박 인터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를 이제 황당한 질문들, 뭐 퀴즈 같이 예전에도 많이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런 그 뭐 이 방에 코끼리를 넣으면 몇 개를 넣을 수 있겠냐, 뭐 이런 그런 창의적인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압박 인터뷰를 파이널리 이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턴이나 정규직 취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뭐다? OCR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폐어 참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학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3학년들, 4학년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1학년 때부터 참여를 해보는 거죠. 1학년 때부터 참여를 해보고요. 이제 보통 1학년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CPT가 이제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자폐어를 통해서 인턴이 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서 한번 보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보고 또 눈도장도 찍고 뭐 혹시 필요하면은 내가 명함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 명함을 갖고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괜찮아요. 뭐 그게 뭐 내가 학생이라 해서 명함이 꼭 없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학생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학교들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페어를 통해서 언캠퍼스를 통해서 한 장의 이력서를 들고 다니는 거죠. 뭐 이력서 보통 뭐 최소한 20장 이상 출력해 갖고 가서 이제 이력서 제출하고 내 소개하고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한 2, 30초 동안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이력서 보고서 뭐 괜찮다 그러면 바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각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적절한 인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지원자의 경력이죠. 그래서 뭐 입학하기 전에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또 입학하고 나서 본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느 회사에서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가
중심이 돼서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결국은 behavior based 인터뷰라는 것은 내가 일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기초해서 네가 일을 해봤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거였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이나 경험을 근거로 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력서에 경력이 없이 이력서가 만들어져서 그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1학년, 2학년 때 또는 입학하기 전서부터 이력서를 만들어 보고 미리미리 경력을 잘 빌드업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왜 특히나 유학생들이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꼭 참여하고 자프웨어의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사실상 OCR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업 관계자나 기업의 리크루터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물론 뭐 링크드인을 통해서나 뭐 얼럼나이를 통해서 선배들 통해서 뭐 이렇게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들을 한꺼번에 내가 만나서 그 여러 개 회사들의 어떤 리크루터들과 어떤 담당자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OCR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었던 기업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이나 또 뭐 그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어떤 포지션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도 받고 또 뭐 추천도 받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OCR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석에서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력서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받아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석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유학생들이 뭐 이렇게 대기업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해서 저 좀 뽑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이력서가 채택이 돼갖고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가 거의 익숙하지가 않아요. 미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신입사원들은 다 학교를 직접 가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학생들을 대면해가지고 인터뷰해서 인턴십서부터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시고 사전에 잘 준비를 하자.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 관심 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담당자들에게 물어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이거구나 또 같은 부분이 이거구나 이런 건 오히려 더 좋네 이런 것들 즉 인터넷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OCR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 전서부터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준비하시고 꼭 참여해가지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일단 준비할 것은요. 일단 가장 먼저는 리서치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또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핸쉐이크를 통하거나 학교 커리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를 또 리서치를 하고 그 내 관심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도 보고 이 기업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이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 기업에서 현재 무엇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또 등등도 자세하게 리서치를 해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을 정해놓고 가야지. 뭐 뽑는 회사는 100군데인데 100군데를 다 내가 이력서를 넣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로 오는 회사가 100군데라면 그 중에 내가 관심 있고 가고자 하는 분야들이 나와 있는 그런 회사들 뭐 한 10군데 맥시멈 뭐 15군데를 딱 정해서 그 회사들을 사전에 리서치하고 그 회사들의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 희망하는 어떤 산업군이나 기업이나 포지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커리어 플랜을 미리 구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 학교 수업하고 성적 관리하기나 바쁘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 플랜에 대한 구상을 잘 못하는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서부터, 입학하기 전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인턴도 미리 할 수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이랑 꼭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는 게 좋고, 그런 어떤 경험들과 고민들이 합쳐져서 이력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를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0초에서 1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워딩을 사용한 이제 피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터에게 할 질문도 미리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이런 것들을 리서치했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건데, 라고 해서 이제 나를 어필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캠퍼스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명함 같은 거 받아왔으면 그 리크루터에게 이제 땡큐 메일을 발송하고, 너 만나서 좋았고 앞으로도 키핑 컨택 하자, 이렇게 또 메일을 전송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뭐 복장이야, 뭐 인터뷰 복장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정하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너무 꼭 뭐 치마 입을 필요 없고요. 일단 바지 많이 입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검정색 또는 흰색, 뭐 회색 이런 약간 톤들이 많이 있고요. 뭐 당연하지만 청바지나 뭐 후드티나 뭐 이런 뭐랄까 포멀하지 않은 것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아무리 그 정식 인터뷰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이제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나 뭐 이런 그 포멀하지 않은 옷차림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학교 수업 갈 때는 뭐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잠옷 같은 거 입고 학교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조금 자유로움이 있지만 미국도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공식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때는 딱 정해진 룰들이 있고요. 그 룰에서 어긋나면은 뭔가 이 에티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 문화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의 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조금 그 경력치 대한 파워수트 이런 거 입는다고 하죠. 그래서 진짜 쫙쫙 빼입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옷을 잘 입었지만 너무나 과하지 않게, 그러나 세련되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상이고 또 어떤 내 어피런스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 저 레주메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하는데, 뭐 레주메는 일단 신입사원들은 한 장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국적을 쓰지도 않고 내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유학생인지 쓰지 않습니다. 사진이 붙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도 쓰지 않고요. 성별도 쓰지 않고요. 당연히 나이 쓰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인터뷰할 때 너 일요일 날 뭐 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종교를 물어보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물어볼 수 없고요. 예, 국적 원칙적으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주메는 포맷이 있죠. 그 포맷을 지키는 게 좋아요. 예. 물론 뭐 아주 예외적으로 디자인 학과거나 뭔가 창의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포맷에서 약간 벗어나서 크리에이티브한 레주메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그런 정해진 순서와 어떤 그런 포맷에 따라서 레주메를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게 훨씬 더 리크루터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읽기도 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와 같은 objective,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뭐 목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어디고 뭐 전공 뭐 하고 GPA 언제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혹시 내가 장학금 받는 거 있으면 이런 것들 쓰고, 그다음에 이제 relevant course는 이제 보통은 안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학생들이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 또 한두 개밖에 없는 하나도 없거나 하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제 너무 이력서가 이제 횡하니까 이런 렐러번트 코र्스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내가 꼭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IT 회사인데 내가 IT 수업 많이 들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었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에 있는 워크 익스피리언스죠. 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스킬이나
또 extracurricular, 뭐 activity, leadership 이런 것들 이제 요 순서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빼기도 하고 좀 더 집어넣기도 하고 뭐 좀 더 늘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포맷을 가지고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력서고요. 자, 무조건 자세하고 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하루에 몇백 개를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딱 읽고 3초 안에 이력서를 읽지 말지. 일단 포맷이 잘못되어 있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너무 이게 뻔하다. 그리고 참 이력서가 읽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게 빽빽해가지고 읽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안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결하지만 가독성 있게 그러니까 줄간격, 뭐 글씨 크기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딱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력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 뭐 UX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나 이미 입학하기 전서부터 이런 거 회사에서 인턴도 했고 이런 뭐 공모전에 가서 뭐 디자인상도 받았고 이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이력서에서 글로써 증명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쇼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경력을 이런 나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리크루터가 질문할 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봤고 저 회사에서 저런 일을 해봤구나. 그러면은 그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 했니? 근데 그때 어땠니? 이런 회사에서 저런 일 했구나. 저런 일 할 때 어땠니? 이렇게 비헤이비얼, 내가 했던 어떤 업무를 기초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너 학교 수업 뭐 들었니? 너 뭐 하고 싶니?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리크루터라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 지원자가.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한 학생보다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기업은.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어떤 입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인터뷰 기회가 잘 간다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은 그냥 뭐 지난 한 10여 년, 15년 넘게 학생들 이력서를 진짜 수천 통을 보면서 네, 느꼈던 것들인데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레주메는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가능하면 나의 약점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은 레주메를 마치 내가 고백서인 것처럼 너무 솔직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꼭 써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최대한 이 레주메에는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것, 장점만 잘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한 장의 포맷에 맞춰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글씨체도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채나 막 귀여운 글씨체나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포멀한 글씨체로 글씨 크기도 그거에 적정하게 맞춰서 글씨 크기도 다 뭐 잘 맞춰가지고 중간격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메일 쓰는데 이메일을 뭐 가능하면 학교 이메일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메일.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범한 아이디를 쓰는 게 좋지 너무 이상한 아이디 무슨 뭐 욕을 쓴다던가 무슨 내 별명을 쓴다든가 뭐 도널드 덕 UCLA 뭐 ADU 이런 약간 장난스러운 거를 그 레주메에 쓰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내 이름이나 뭐 숫자 한두 개 섞어가지고 학교 이메일을 쓰는 것이 좋고 절대적으로 타이포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오탈자는 있으면 있는 순간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얼마나 이 한 장짜리 이력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 텐데 심지어 이 나의 얼굴 같은 이력서조차도 오타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일단에도 보면은 뭐 워싱턴 DC 하면 D.C점이잖아요. 근데 C 뒤에다 점 안 찍어. 그러면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MBA M 점 아예 그냥 MBA 쓰던지 M.B.A.A점인데 뒤에다가
뭐 이런 거 안 찍고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미국 애들 눈에는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절대로 오타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리뷰해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익스피리언스를 쓰거나 이제 발런티어나 리더십이나 SF를 쓰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명사형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명사형으로 써주는 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동사를 썼으면 동사로. 그런데 이거를 시제도 맞춰야 돼요. 이게 과거로 내가 뭐 일을 했다, 뭐를 했다 했으면 계속 했다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했다, 한다, 했다, 한다. 과거를 썼다가 현재를 썼다가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거를 이제 네이티브들이 딱 보면 뭔가 이게 통일성이 없구나. 뭐 글이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딱 정돈이 되어 있게 통일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여섯 번째 모두가 다 할 줄 아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면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지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굳이 막 기재하거나 그냥 뭐 너무나 당연한 것들 이런 거는 쓰면 많아요. 오히려 쓰면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레주메에는 나의 큰 장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이거를 한 장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놨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게 써라. 그리고 모두가 다 할 줄 아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은 안 했으면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력서에다가 코리안임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국적을 쓰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인턴을 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인턴을 했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내가 뭐 클럽 활동을 하는데 뭐 꼭 한인 학생이다. 이런 거 등등. 굳이 내가 한국 사람임을 또 유학생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이력서는 가능하면 유학생이 아닌 것 같은 이력서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가 입학할 때는 유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보통 이제 연방정부 뭐 주정부 장학금 같은 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전액 내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미국에서는 마이너리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성적이 안 좋아도 소수 인종들 또는 이제 뭐 이런 것 그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할 때는 오히려 유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할 때는 완전 반대예요. 취업할 때는 우리가 비자도 받아야 되죠. 비자 추첨도 해야 되죠. 또 회사에서는 귀찮지만 비자 스폰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물론 이제 큰 기업들은 그게 조금 덜하지만 큰 기업들조차도 유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력서에다가 한국 사람임을 드러낼 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이티브 코리안, 네이티브 인 코리안, 그다음에 뭐 fluent in English 이런 걸 왜 쓰냐는 거죠. 굳이 거기다가 이력서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써놔도 돼요. 그냥 당연히 영어는 잘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네이티브 인 코리안 쓰는 순간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이네 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백서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거기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너 국적을 쓰라는 말이 없는데 너 그럼 머덜텅이 뭐냐 쓰라는 말 없거든요. 그런 거 꼭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유학생이라는 거를 미리 드러내서 아예 인터뷰가 안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또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이나 추가적인 액티비티 등의 나를 표현할 특징이 좀 적극 기장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어떤 야구 팀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 리크루터가 그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에 역시 이제 같은 그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1시간 동안 야구 얘기만 하다 나왔다. 그래서 그냥 합격했다. 이러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OCR은 좀 다르지만 1대1 인터뷰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전문 인터뷰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로 직속 상관 또는 그 위에 상관이 나를 인터뷰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종의 이게 소개팅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 나랑 뭐 취미도 맞고 뭔가 잘 통할 것 같은 사람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나를 특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 뭐 요트를 한다거나 뭐 수영 뭐 상을 받았다거나 뭐 운동도 다 좋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운동이나 이런 예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기재해 놓으면은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관련해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피자헛이나 맥도날드에서 일한 것도 막 갖다 써놓고 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한 것도 막 갖다 써놓고 이거는요 안 있으면 못합니다.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내가 전공과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력은 쓰지 말으라 그러죠.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이력서가 인터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래도 써놓기 위해서 채우려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미국 기업 경력으로 한 서너 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 한국 가가지고 한국 기업에서 인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또 여름방학은 한국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인턴십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소개로 해가지고 뭐 아버지 뭐 지인분의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경험으로서는 괜찮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경력이 돼가지고 이력서에 들어가는 순간 이력서에는 이게 미국이 아니라 서울 코리아, 부산 코리아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게 한국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순간 리크루터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학생 같은 게 너무 티가 나고 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력과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레퍼런스 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업에다가 신입사원 인턴을 뽑으려고 레퍼런스 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우리는 이력서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코리아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 미국 기업들로 또는 미국에서 하는 어떤 액티비티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력서를 봤을 때 이름은 한국 이름인 것 같은데 유학생이 아니라 시민권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력서가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경력 관련해서는 최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 단어가 포함되게 자세히 기재하는 게 좋아요. 학생들 이력서 써온 것들 보면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써와.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 하고 빙 돌려갖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별로 안 좋은 것처럼. 근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공부하고 있고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분야에 관련된 프로페셔널 워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명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어떤 기술이면 기술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전문 단어는 딱 눈에 띄거든요. 리크루터들 눈에 바로 딱 띄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읽어보고 싶게끔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 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써야지 그냥 내가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이것도 도와줬고 저것도 도와줬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경력은 사실상 경력으로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경력도 이걸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그 인상이나 또 그 경력에 따른 질문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레주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레주메를 보고 비포 애프터 같은 그런 강의들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하실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레주메를 만들기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커버레터라는 게 있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자소서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장으로 쓰는데 포지션별로 좀 내용이 다른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포지션과 관련된 경험이나 또 어떤 스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물론 이것도 한 장을 넘지 않습니다. 한 장에 한 3분의 1이나 뭐 반 정도의 내용으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OCR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피치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이 이거 잘 못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변호사들끼리 이제 이런 뭐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자기소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이제 파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서 이제 뭐 샴페인잔 한 잔 가지고 여기 가서 또 뭐 소개하고 명함 주고받고 저리 가서 소개하고 이거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동양 친구들. 뭐 저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것이
잡파이어에 가면은 학생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보통 한 뭐 길어야 한 30초? 네, 30초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나 계획 등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동안에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뭔가 스피치를 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피칭,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전공이나 뭐 어떤 스킬, 내 경험 같은 것들, 임팩트 있는 것들을 짧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먼저 자기소개하고 나서 리쿠터에게 내가 준비한 레주메를, 아까 그 한 장짜리 레주메를 전달을 하는 거죠. 뭐 예시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하고 학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전공을 뭐 하고 공부는 뭐 하고 있는데 경험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인턴십 어퍼추니티를 찾고 있는데 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짧게 그리고 내가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가시면 좋고요. 뭐 I'm Tom, I'm a senior 어느 대학이고 내 메이저는 비즈니스 아나리틱스인데 내가 지난 썸머 때 뭐 딜로이트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인턴을 했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좋죠. 딜로이트에서 했어?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responsible을 뭐 했냐면 business and financial analyst and data visualization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내가 내년에 졸업할 건데 지금 그래서 나는 financial analyst의 full-time position을 찾고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내 경력이 들어가고 내 능력이 들어가고 내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들어가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주메하고 잘 진행이 돼서 인터뷰가 되면 이제 인터뷰까지 가면은 이제 반 이상 된 거죠. 예. 그래서 behavior based 인터뷰고 situational based 인터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또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뭐 팀원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너는 어땠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과 행동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답변을 작성을 해서 달달달달달 외워서라도 굉장히 능숙한 답변이 나가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타임더바이어스 뭐 자기소개해봐라 이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소개하는 거 딱 30초에서 1분 들어보면은 이 사람과 두 번째 인터뷰를 질문을 할지 말지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해요. 저쪽에서 걸어서 와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이 친구랑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뭐 인터뷰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제 첫인상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탈면반수라고 하면 막 이제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뭐 그러니까 내 소개인데 자꾸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식 자기소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나를 소개하는 거. 내가 뭘 잘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뭐에 미쳐 있고 앞으로 뭐를 잘하고 뭐를 앞으로 하고 싶고 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주변 얘기들을 그쵸?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으로 어떻게 왔고 지금 내가 뭐를 뭐 이런 주변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내 스토리, 특히나 이력서에 있는 그런 스토리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 소개를 하는 것이 자기소개라는 것이고요. 보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30초는 넘겨야 되는 게 좋고요. 1분은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45초 정도? 45초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내가 놓고 인터뷰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데 내가 스스로 하는 거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게 좋고요. 전문가가.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여러 회사와 인터뷰를 진짜로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인터뷰하고 오퍼를 받았는데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꼭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터뷰가
최소 한 10번에서 20번째 인터뷰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화든 화상이든 아니면 진짜 방문을 해서든 계속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심지어 내가 전혀 관심 있는 무슨 보험회사랑도 인터뷰해보고 부동산 회사랑도 인터뷰해보고, 왜냐면 미국의 회사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외웠다고 생각하고 달달달 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딱 면접을 하는 순간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듬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화로도 해보고 또 저 회사랑도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한 10번째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미리미리 대답에 대해서 작성해 놓고 준비하고 외우고 표정 관리하고 그러면서 또 실전 인터뷰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질문 뭐 당연히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거는 뭐 어디서나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는요. 네, 이제 학생들 인터뷰하는 그 특히나 유학생들 실수하는 것들을 보면은 레즈메랑 약간 비슷한데요. 기업의 인터뷰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기업의 인터뷰는 나를 세일즈하고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니네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터뷰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묻고 내가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이런 어떤 뭐 주종관계 이런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식 인터뷰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또 그쪽에서 뭐 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고 나도 뭐 또 추가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터뷰 전에 내가 인터뷰하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남자 여자가 소개팅을 할 때도 뭐 미리 사진도 보고 그 친구의 어떤 그 뭐 관심사도 알고 나가고 백그라운드도 좀 전에 듣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좀 알고 이러고 나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인터뷰는 내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니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를 잘하는지 뭐를 못하는지 앞으로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가 좀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인터뷰는 100점 100패입니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의 좀 큰 기업들이, 왜냐하면 학교 리크루터들을 보낼 만한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전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연스럽게 입에 붙을 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겸손하지 말 것. 겸손한 거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유학생들 뭐 해보면 굉장히 그냥 작게 겸손하게 뭐 이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 유학생들은요, 어떻게 저는 얘기를 하냐면 거만하게 하라 그래요. 좀 진짜로 거만할 정도로 에러건트하게 도도하게, 그래도 너무나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뭔가 뭐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게끔 소극적인 거죠. 예. 미국에서 소극적이고 겸손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적극적이고 약간 자신만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해요. 이 시간은 나를 세일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낮출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나를 홍보하고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거 너무나 많이 학생들이 시키는 고백하지 말 것.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정말 중원부원 하면서 진짜 고백을 해요. 컨페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at's your weakness? 너 단점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내 단점을 얘기해요. 내가 잠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옛날에 뭐 일화를 얘기하라고, 진짜 내가 뭐 학교를 늦어가지고 대학 수능을 뭐 못 볼 뻔했는데 뭐 이런 진짜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weakness를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너의 단점을 알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단점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단점이지만 장점인 것처럼 표현하는 능력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진짜 단점이 뭔지를 말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진짜 이제 뭐 연인들 사이에서 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단점이지만 단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게 인터뷰 스킬인 거예요. 그거를 또 기업은 요구하는 거죠. 그게 프레젠테이션이고 그게 능력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너무 솔직하다. 솔직한 게 중요하다라고 들어서 그런지 정말 중원부원 옛날 얘기서부터 해서 고백을 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왜 저럴까 정말 너무 착하긴 한데 우리 기업에서 뽑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터뷰는 약간은 거만하게 그러나 고백이 아닌 뭐 위크리스트가 뭐냐 근데 내가 너무 꼼꼼하다 그래서 너무 꼼꼼해서 어쩔 때는 걸리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서 내가 장점으로 되살리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가야지 고백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지 말 것.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언제 너 제일 행복했었니? 그러면은요. 뭐를 질문한 거예요. 내가 행복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기업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학생이 행복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 뭔지. 근데 학생은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 88살이신데 대전에서 태어나셨고 여덟 명의 아들을 낳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이런 얘기서부터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날 길러주셨는데 할머니가 어쩌게 됐고 전혀 관심 없어요. 기업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85살인지 88살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본 게 아닌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땡입니다. 예. 인터뷰에서는 땡이에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나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솔직해서 좋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기업의 홍보를 맡기고 우리 기업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간략하지만 나의 행복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45초 이내의 답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어디서 태어나셨는데 8남매고 7남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자는 건데 이것도 조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 피칭이나 또는 뭐 텔미어바 뉴스패드에서도 할 때 주변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이거보다는 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금 잘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고 즉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 보면은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니네 회사에서 이러이런 것도 배우고 저러저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회사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돈 주고 연봉 주면서 직원을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만 기업은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세일즈하고 나의 가치가 기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기업의 밸류를 더 높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니네 기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세일즈 파워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내가 배우겠다 뭐 우리나라는 배우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근데 기업 리크루터한테 나는 니네 기업에서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니네 기업과 이런 것들이 잘 맞을 거다. 그리고 이러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서 너의 기업이 이런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기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런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도 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가 돼야지 배우겠다, 경험하겠다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터뷰가 최소한 10번째 이후에 인터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연습 인터뷰도 여러 번 했겠지만 그거 말고 실제 기업과 인터뷰를 그래도 한 10번은 해보라는 거죠. 전화 인터뷰도 좋아요. 예, 뭐 아무 회사나 괜찮습니다.
내가 인터뷰하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가면 돼요. 뭐 안 간다고 해서 내가 패널티 아무것도 없어요. 연습용인 거죠. 그렇게라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경우들도 많고 대부분은 first language여도 미국 애들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기업 인터뷰할 때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뷰 준비하려고. 하물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답 몇 개 읽어보고 이거를 가서 딱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잘잘잘 나올 것 같다라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이력서 잘 만들어갖고 인터뷰 잡혔는데 세컨 인터뷰 가서 다 떨어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터뷰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인터뷰가 잘 되면 솔직히 내가 좀 이력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거를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할 내용도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아까 2번에서 봤듯이 사전적으로 기업 리서치 하시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없냐 물어보면 당연히 꼭 마지막 질문 하셔야 돼요. 예. 나 질문 없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관심 없는 것처럼 이제 치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간 내용. 근데 그 내용도 너무나 어떤 기업의 비판적인 것보다는 내가 니네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리서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면서 니네가 지금 앞으로 작년에 이러이런 사업을 했던데 그리고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 중에서 네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뭔가 리서치했다는 걸 드러내면서 나의 어떤 관심사와도 매칭을 시키면서 어필하는 질문이 좋다는 거죠. 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질문이 좋아요. 뭐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가르칠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유학생들. 그러나 일단 최소한 이렇게는 아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신입생, 지금 이제 올 가을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는 1, 2학년 학생들이 지금 당장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얘기를 해보면 가장 먼저는 내가 일하고 싶은 졸업 후에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셔야 돼요. 네. 보통은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조사하거나 학교 다니면서 물론 내가 수업을 듣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거는 있지만 실제로 4학년이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정해져 있거나 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특히나 예비 신입생들은 직무 기업, 특히나 1, 2학년들은 지금 여름방학 있잖아요. 내가 3학년 때 리크루팅에 참여해서 꼭 입사하거나 꼭 인턴십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 또 그 기업의 직무들, 잡 포지션들, JD들, 잡 디스크립션들을 조사를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커리어센터 홈페이지나 핸쉐이크를 통해서 우리 회사로 오는 어스리얼 캠퍼스 리크루팅의 기업들을 확인을 미리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이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업들을 미리 조사해 놓는 것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입학하기 전서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한 장짜리 이력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경력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이력서가 이렇게 채워져 나가고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작성해 봤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인턴십을 트라이 해보게 되고 봉사활동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리더십이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공부만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미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에 그런 인턴십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그런 인턴십이 끝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죠. 막 인터뷰, 이제 인터뷰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모의 인터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내가 혼자서 핸드폰으로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입사하지 않을 회사이지만 전화 걸어서 전화 인터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학 전부터 가장 중요한 거 경력을 쌓아야 된다. 네.
유학생들은 휴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려면. 그러니까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시간이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데 여름방학 2번 끝나면 바로 캠퍼스 리크루팅 3학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력서 갖고서 인턴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파이널 인턴십을. 근데 인턴십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시간이. 그래서 입학하기 전서부터 사실은 경력을 만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력서를 만들고 인터뷰 연습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실제 기업하고 인턴십을 하는. 그래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쌓는 거죠.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실무 경험도 쌓으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경력이 되는 거죠. 이력서에 쌓아나가는 경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예비 신입생들,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이제 2, 3학년들까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기업과 원격으로 일주일에 이제 1번, 2번 정도씩 이제 줌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분들과 만나면서 또 프로젝트 주고 하는 원격 인턴십을 지금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원격 인턴십에 참여하셔가지고 입학 전서부터 같이 레주메 작성서부터 이력서, 인터뷰, 실무 경험까지 쌓아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학년 OCR 전까지 정규 채용 전환 인턴십 전까지는 최소한 내 이력서에 2개, 3개 이상의 기업에서 미국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경험을 꼭 갖추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 레주메가 OCR 리크루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학년은 뭐 당연 2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1학년이나 예비 신입생들 또 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미리 미국의 기업과 원격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인턴 경험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지금 뭐 한국 삼성동 또 미국에 여러 군데 있고요. 대표 번호는 거기 한국은 561-6306, 미국은 917-460-1419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담당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는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한 2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뭐 영어 공부한다. 뭘 영어 공부 중요하죠. 근데 뭐 학교 공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름방학에만 할 수 있는 지금 원격 인턴십이나 또는 뭐 미국에 실제로 있는 친구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혹시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들어서 내 레주메를 빌드업 시켜 나가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